송종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종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어떤 사연일지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5년 정도 동거를 해왔고 생활비를 함께 통장에 모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데려가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소개시켜 주었고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 내심 자연스럽게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얼마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뒤 헤어졌고 큰 충격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피워 제 모든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여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셨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5년 동안 동거를 했고 또 친구나 가족 같은 주변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 경우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사실혼과 약혼 그리고 단순한 동거를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약속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네. 약혼식이라는 절차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인의 의사를 서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한 거는 아니니까, 약혼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혼도 아닌 건가요? 어떤가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결혼의 의사도 없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라고 보여지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동거라고 보시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동거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 동거 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이제 거의 혼동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사실혼의 경우 이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관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혼인 의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약혼이나 사실혼이나 혼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소송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사람의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려면 이제 혼인 의사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상 부부로 인정받았다는 것도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 부분과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는지 기타 혼인식을 올렸는지 여부, 서로의 호칭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사실혼인지 아닌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연자 같은 경우는 생활비 통장을 같이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사실혼으로 다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좀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지금 사연자분은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동거 관계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혼이나 약혼에 해당을 한다고 하면 이제 여자분이 다른 남자를 사귀었어요. 이런 경우에 위자료 청구 소송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 사연자분의 관계를 사실혼이라든지 아니면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한 약혼이라고 한다든지라고 볼 수 있다면 네.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 네. 경우를 통해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사실혼이나 약혼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부정행위를 하거나 약혼 단계에서도 그 약혼자가 다른 사람이랑 부정행위를 하면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정행위를 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남자분, 이 사연에서 남자분한테도 만약에 사실혼이나 약혼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죠. 그 상간자 소송도 가능한가요? 네, 그 남자분께서 자신이 만나는 그 분을 뭐 사실혼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약혼을 해서 조만간 결혼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계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분을 상대로 아까 말씀해 주신 상간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약혼이나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한테 묻는 소송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자신의 케이스가 약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정리한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이러한 약혼의 파혼 혹은 사실혼의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약혼이나 사실혼의 경우에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약혼이나 사실혼이 아니라 이제 동거 아니면은 이제 약혼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연인 간이라고 한다면 상대의 바람으로 헤어지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둘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약혼이라든지 뭐 사실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법상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만 네. 단순한 동거, 그러니까 여자친구분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뭐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하지만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SNS나 커뮤니티에 어떤 연예인이 사귀던 사람을 두고 뭐 양다리를 걸쳤다 이런 기사나 이제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게 많은데요. 상대방의 바람을 이렇게 폭로하는 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연예인들의 경우 공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뭐 공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뭐 시청자분들께서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어떠한 의사 표현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를 벗어나서 공익이 아니라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수준의 폭로라고 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련법이 있나요?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따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죄 등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폭로하는 글은 조심해야 되겠네요. 동거나 약혼, 사실혼이 다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만 사연자의 경우 결혼을 약속했다거나 사실혼 관계에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연자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단순 동거라고 보여져서 도덕적 비난은 받겠지만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송종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빌라왕들이 벌인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수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쁜 임대인을 관리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걸까요?
네, 빌라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한 것은 아파트에 비해서 객관적인 가격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파트는 인터넷에 적정 시세가 나오는 데 비해서 빌라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시세가 그 적정 시세보다 훨씬 비싼 시세로 전세로 이제 피해자들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 상태에서 경제적 능력 없는 임대인으로 빌라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러니 우선 빌라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시세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방안도 필요한데요.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보통 사회 초년생이나 1인 가구, 신혼부부 같은 사회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빌라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여러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기배온의 Heartbreak Anniversary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